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운세하고 있습니다. 4월 운세. 병정화일간. 병화일간이나 정화일간. 원래 병오년이 왔습니다. 병오년. 소위 말하는 비겁운이 온 거죠. 비겁운. 경쟁 구도. 투쟁 구도. 예, 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뭐를 가지고 경쟁할까요? 여러 가지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경쟁할 수도 있죠. 인성. 목의 기운. 그리고 재성을 누가 먼저 차지할까? 경쟁하겠죠. 식상. 식상을 가지려고도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관성. 수. 관성. 누가 먼저 완장을 차느냐. 이것에도 이제 경쟁을 하겠죠. 여러 가지 구도에서 경쟁하는 운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거죠, 이거. 누가 재성을 먼저 독차지하느냐. 이 경쟁 구도에서 누가 먼저 재성을 차지하느냐.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그 문제가 되겠죠. 병오년이 왔습니다. 병정화일간이 병오년이 왔다 라고 하는데 사주에 금이 있습니다. 금이 있어요. 재성이. 그러면 내가 원래 병정화일간이 원래 금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병오년이 강력한 병오잖아요. 병오년이 왔다는 것은 이 금을 나도 차지하겠다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나눠 먹기를 해야 됩니다. 나눠 먹기. 나눠 먹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내 소득이 반으로 준다입니다. 준다. 반으로 줄었다. 그냥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내가 손해운이 들어온 거잖아요. 손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인도가 있습니다. 섬에. 야자수가 이렇게 있고 야자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가 이렇게 그 야자를 따먹고 있는데 또 다른 배가 난파돼 가지고 표류돼서 온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생긴 거예요. 나눠 먹게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반으로 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찾아봐야 되겠죠. 사주에. 아니면 대운에. 찾아봐야 됩니다. 뭐를 찾아봐야 될까요? 수라는 성분을 찾아봐야 되겠죠. 수. 수가 뭡니까? 관성이죠. 관성. 편관도 괜찮을 겁니다. 편관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오화는 이거는요. 이게 양인입니다. 양인. 겁재보다도 더 센 겁니다. 양간의 겁재는 양인이에요. 양인. 어마무시한 거죠. 백주대낮에 칼을 휘두르는 이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절도범 중에도 그냥 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도둑은요, 그냥 보자기 들고 들어온 그 절도범이 도둑이에요. 근데 강도는요, 무기 들고 들어온 도둑, 칼 들고 들어온 도둑, 이걸 강도라고 해요. 그래서 강력한 도둑이다 해가지고 강도잖아요. 강도는요, 특수절도가 돼요. 특수절도. 그냥 도둑은 그냥
잡범이죠, 잡범. 그냥 도둑이에요. 근데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이렇게 도둑질 하면요, 특수절도로 들어갈 겁니다. 특수강도. 그래서 법이 더 엄격해요, 이게. 가중처벌돼요, 가중처벌. 그런 성향이 바로 이 양인인 것입니다, 양인. 어쨌든 이렇게 비견 겁재운이 왔습니다. 사주에 재성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이 관을 찾아봐야 됩니다. 관. 수를 찾아봐야 돼요. 수가 있으면요, 괜찮아요. 수가 있으면 이 병오라는 이 도둑이요, 꼼짝을 못합니다. 이 수 때문에요. 수가 수국화, 통제를 하거든요. 날뛰지 못하게, 병호가 날뛰지 못하게 통제를 해줍니다. 수가 있는지 잘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가 없다. 수가 없으면 그 다음 차선책은 어떤 것이라고 이제 배우셨습니까? 차선책은요, 토라도 있어야 됩니다. 토. 식상이죠, 식상. 식상. 어떻게 되냐? 통관이 됩니다. 통관.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병정화 이 일간이 금을 가지려고 하는데 병호가 들어와서 먼저 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주에 토라는 식상이 있으면 얘가 화극금을 하려고 하는데 화생토 토생금, 그냥 극해서 가져가지 말고 방법을 써서, 식상이라는 방법을 써서 가져가야 네가 나중에 뒤탈이 안 생긴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주는 겁니다. 이 병정화일간이요. 토를 이용해서 얘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화극금은 그냥 보찜, 그러니까 뭡니까, 옛날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동네에 여자들 있으면 총각들이 밤에 가서 뭡니까, 포대기에 싸서 들쳐업고 막 이렇게 강제로 들쳐업고 해서 옛날 막 강제 결혼도 막 하고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게 강제로 했기 때문에. 이 화극금은 그냥 화극금에서 가져가는 것은 강제입니다. 강제. 이 병호 입장에서는 손쉬운 거죠. 그냥 가서 그냥 식상이라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식상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손쉽게 가져온 거예요, 화극금은요. 근데 그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강제니까요. 근데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이 병정화일간이 자기 사주에 있는 토를 이용해서, 그러지 말고 토를 이용해서 가져가. 방법을 써서 가져가. 막무가내로 가져가지 말고 일을 해서 가져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환이 안 생겨, 처벌을 안 받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병호는 솔깃해지죠. 어차피 가져갈 건 가져갈 건데 내가 좀 수고를 해서 가져가자. 그래야 내가 뒤탈이 안 생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에 설득을 당해서 병호가 토를 이용해서 금을 가져가려고 할 거잖아요. 거기에 병정화일간도 편승을 합니다. 그래, 알았어. 이 병호가 생각할 때요, 너희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좀 노력을 해서 이걸 가져가야 되겠다. 그냥 가져갔다가는 나중에 뒤탈이 생길 것 같다. 그래,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병정화일간이 그럼 나도 거기에 좀 끼워줘 하는 거거든요. 약간 일간 입장에서는 약간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얘가 주도가 되는 거예요. 병호가. 식상을 이용해서 금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이 병호가 주도가 되고, 이 병정화 일간들은 약간 따라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약간 편성을 하는 거죠. 나도 밥숟가락 좀 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금을
뺏기지는 않은 것, 다 전부 다 뺏기지는 않은 것입니다. 식상을 이용해서 좀 비굴해지더라도 이 금을 전부 다 뺏기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차선책이죠, 이게. 차선책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건 수죠, 수. 수 관성이 있으면 나한테, 일간한테 완장, 팔에 찬 완장이 있는 거잖아요.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일간이. 일간이 권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간이 간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명예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병중화 일간이 사장님이라는 소리예요. CEO라는 거죠, CEO. 그러면 관이 있으면 이 병원은 도둑놈들이 아니고 강도들이 아니고 사장님이 채용한 직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직원, 강력한 직원들. 겁제 양이니까 강력한 직원들입니다. 강력한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능력자인 것이죠. 그렇지만 능력자에겐 능력자더라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일간 밑에 있는 사람들. 일간의 관성이 있다면. 금은 월급 받는 거예요. 병호들이.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병종화 일간들이 원래 병원연이 왔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사주나 아니면 대운이 해자축으로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천간에 임계수가 떴는지 그것을 유심히 봐야 되고 사주 원국에 임계수가 있는지 해자축이 있는지 이걸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병원연에 투기하려고 했다가는 무조건 손실을 보는 운이다 라고 이게 해석이 될 거고, 그리고 비견겁제, 친구 형제 동료들의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친구 형제 동료들이 와서 어디 좋은 소스가 있다, 같이 좀 해보자 하면 무조건이란 말은 쓰면 안 되죠. 거의 확률적으로 손해를 볼 확률이 많은 한 해가 된다. 사주에 수가 없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임진월이 왔네요. 어쨌든 이 병종화 일간이 병원연이 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투쟁 경쟁이 많은 어떤 시기가 되긴 하는데, 사주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주에 수가 없어요. 대운도 수운으로 흐르지 않고 인목으로 흐르든가 술토로 흐르든가 해요. 대운이 이렇게 오술납, 인오술납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올 한해 상당히 힘든 겁니다. 이런 경쟁이나 투자나 이렇게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힘들고, 또 명예나 이런 그런 것도 상당히 내가 밀릴 수 있고 이런 운이에요. 근데 잠깐 보세요. 4월이 임진월이잖아요. 계사 5월 이렇게 흘러갑니다. 월룬에 임계수가 떴잖아요. 관이 떴습니다. 그러면 비견겁제를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임진월이나 계사월은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고 승진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견겁제를 잡는 운이잖아요. 천간으로. 그리고 이제 겨울에 해자축 월도 약간 좀 이게 수운으로 흐르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 천간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임계수 관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명예는 잡을 수 있습니다. 명예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명예 잡고 4월, 5월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6월, 7월 넘어가면서 다시 이 병호가 날뛰는 거예요. 사주에 수가 없다면, 대운이 수로 흐르지 않는다면 상태에서 임진 계사월은 승진 만약에 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임계수가 떴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운 딱 끝나면 다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승진했는데 다른 어디입니까? 섬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거예요. 승진은 했는데 외곽지로 발령이 나는 겁니다. 승진했는데 부서 이동이 생겨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서의 팀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에는요, 사주의 그 수의 기운이 많은 그런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좀 어울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좀 그나마 조금씩 액땜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는 이제 수의 방향 북쪽으로 가셔야 되고, 발령을 이제 내려고 한다. 승진했으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두 군데가 있다. 둘 다 힘들어요. 부산으로 갈래? 아니면 서울로 갈래? 서울도 힘들고 부산도 힘들어요. 그럼 어쪽으로 선택해야 됩니까? 서울로 선택해야죠. 서울이 북방향이니까. 그래도 가봤는데 그래도 서울 쪽 가니까 힘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좀 나의 명예는 살더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뭐 이러한 그 지역적인 어떤 그 풍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병정화 일간이 병원이 왔는데 이 임진개사월은 약간의 그 경쟁 구도에서 내가 그래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우위를 선점해낸 그 후에 일장 춘몽일 수 있는 거죠. 4월달, 5월달만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힘들어지는 거죠. 자, 오늘은 그 병정화 일간에 대해서 사월 운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